스웨덴 호텔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쫓겨난 중국인들,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론은 스웨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행동은 외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호텔 측을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들이 알려지고 경찰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경찰에게 맞았다는 주장들이 모두 증거 영상에 의해서 거짓임이 밝혀져 중국은 또 한 번 망신을 당했는데요. 오늘 사연도 스페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중국인들과 이어지는 끈질긴 악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인들은 참교육을 당했다는 속 시원한 내용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장님의 고충이 여실히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루시아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발렌시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날씨로 유명한 관광지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손님들과 만나고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내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된 것도 아주 오래전 한국과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40이 다 돼가는 나이지만 한때 저는 해외를 마음대로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 때문에 대학 시절 정말 다양한 나라들에 많이 다녀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한국에서의 일이었는데요. 흔하디 흔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 말고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떠났던 게 한국이서 특별히 기억에 더 남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의 종로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그곳의 스텝으로 잠시 일을 했던 기억이 정말로 좋았거든요. 당시 제가 방문한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당시 한국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남미 쪽 손님들이 대거 방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스페인어를 잘 못한다면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스텝으로 일하며 숙식도 해결하고 그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이런 것도 여행의 묘미가 아니겠나며 그 제안을 수락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 일정을 더 늘려가면서 3주 정도 게스트하우스의 스텝으로 일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다면 당연히 그만두었을 텐데 전혀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관광객이 대거 방문했을 때 제가 정말 열심히 응대를 해주었던 기억도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그 들떠있는 분위기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말들과 행동들이 한국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 기운이 전달되어 너무나 재미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중에 여행 가이드 같은 일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던 저였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 저에게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주신 한국인 사장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수많은 여행을 다녔고 많은 지식이 쌓여가기도 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경험이 자산이 되었죠. 그렇게 당연히 저는 여행사의 직원 자격으로 여행 가이드가 될 줄 알았고 그렇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살겠다는 제 꿈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다 생각대로 될 수만은 없으며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임신을 해버렸고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며 미혼모의 자격으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제가 꿈꾸던 세계여행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하며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세계여행 못지않은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여행과 그다지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경험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가이드 자격으로 취직한 것은 아니었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여행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전문 상담사 역할이었지만 이 일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진심 어린 조언과 여행 상품 소개를 해주니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서 회사 내에서 나름대로 입지도 있었고요. 언젠가는 다시 세계 여행을 떠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생각을 가진 채로 평범한 스페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고 딸 요란다는 제가 혼자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요란다도 벌써 1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바다가 잘 보이는 웅장한 절벽에 있는 집을 한 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꽤 넓은 집이었고 그걸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는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한국에서 경험한 그때의 기억도 있고 요란다가 제가 못했던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 스스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도 있습니다.
요란다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스트하우스 운영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스텝으로 일하던 것과 다르게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되고 나니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고 고충도 나름대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며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해갔죠.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발렌시아에서 최고의 여행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사소한 것도 배려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잠시 해봤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곳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좋은 리뷰들도 많이 달렸고 덕분에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죠. 손님이 늘어서 좋았지만 어느새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중국에도 좋은 쪽으로 소개가 되었는지 이곳을 찾는 중국인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첫인상부터 조금 유난히 시끄럽고 산만하다는 느낌을 주던 중국인 손님들이었지만 나라별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눈치채지 못하고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대가는 정말로 컸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을 받아들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중국인 손님들이 방을 떠나기 전날 밤 늦게까지 파티를 벌이는 등 자신의 기분과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떠들어댔고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들다던가 술에 취하면 하나같이 통제력을 잃고 행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습성이었으며 게스트하우스의 가구를 망가뜨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다른 손님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받았고 결국 그때마다 중국 출신의 손님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손님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나가라고 하냐며 흥분하는 습성이 있었고 때문에 의도치 않게 주변 경찰서에게 출동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단골 손님이 되어버린 저는 낮 시간에도 경찰관들이 찾아와서 오늘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기도 할 정도였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중국인 손님들을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헤쳐나가야 할 사업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고 중국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중국인 손님들을 대하는 요령이 생겨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달래가면서 진정을 시키면 금세 웃기도 하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도 알아서 낌새가 보일 것 같으면 멋진 중국인 신사분이 오늘 기분 좋게 취하셨네요 라며 스페인에서는 멋진 신사는 조용히 잠을 청한답니다는 등 오글거리는 멘트들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연기를 하기도 했죠. 그냥 말 안 듣는 어린이 다루듯 해주면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런 작전은 잘 통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제가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중국인 남성이 제 설득에 넘어가 자신의 침대로 들어가면서 옆에 있던 요란다를 데리고 들어가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켜보던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은 그 중국인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요란다에게서 떼어냄과 동시에 그 중국인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그 중국인 손님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중국어로 욕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저와 요란다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이제 더 이상 중국인 손님을 받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었죠. 아마 중국으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중국인 손님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예약 시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게 한국인 행세를 하고 찾아오는 중국인들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국인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약간의 한국어로 자신의 국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중국인 손님들은 받아야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들은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게스트하우스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의 삶이 항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중국인 손님에게 친절할 리 없었고 결국 이게 소문이 났는지 어느 순간부터 중국인 손님의 예약 시도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별점 테러를 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덕분에 중국인들의 예약률이 떨어지는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에 대한 불친절로 소문이 났고 자연스럽게 중국인 손님들은 이제 제 게스트하우스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인 없는 쾌적한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갔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선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스텝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일을 도와줄 스텝을 모집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며 스텝을 하고 싶다고 지원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 게스트하우스에 한국인들이 거의 찾아오는 일이 없기는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그 한국인 여성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연히 면접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인 여성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편이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종 한국인 손님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김을 선물로 주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여직원은 김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100% 한국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간 적도 있어서 정말 100% 신뢰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게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에 한국인 손님들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이 한국어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 스텝은 그 티셔츠를 보고는 중국어가 적힌 티셔츠가 더 이쁘겠다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손님은 매우 불쾌했고 결국 두 사람은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스텝의 정체가 들통났고 한국인 손님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손님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고 제 게스트하우스는 별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수상한 리뷰를 보고 나서 그제서야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중국인 스텝이 한국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내용의 리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저는 당장 여직원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은 눈빛이 한순간에 날카롭게 바뀌며 그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먼저 했다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여직원에게 그럼 너 중국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여직원은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중국인들과 이렇게 갈등이 있어야 하고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감정도 있었지만 이제라도 그 정체를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중국인 여직원이 저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스페인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중국인 여직원이 저에게 자신의 임금을 달라고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왔었고 저는 그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고 나가버린 것과 그리고 벌점 테러를 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게스트하우스는 중국인이 일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버리는 바람에 매출급감으로 이어졌거든요. 당연히 저는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찾아와서 사과라도 하면 그 뒤에 임금을 주던지 말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너의 사과가 먼저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주기도 했는데 끝까지 찾아오지 않다가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당했다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조사가 나왔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어찌되었던 저에게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실이고 스페법을 어긴 것은 제가 맞으니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조사가 마무리되려던 시점, 저는 문득 머릿속 한구석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며 지원을 했던 그 중국인 여성은 저에게 한국 여권을 내밀었고 제가 그걸 복사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관에게 말을 했지만 조사관은 이 여성은 한국인 국적자라면서 저를 신고한 거라고 하더군요. 위조 여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면서 귀찮다는 듯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지 않냐며 제가 그 여자는 사실 중국인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며 항의했습니다. 강하게 항의가 이어지고 조사관은 그제서야 경찰에게 그 위조 여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할 일은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제가 그 여자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소득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서에 방문해서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중국인이 내밀었던 위조 여권 사본을 보여주며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는 그 여자가 중국인이라는 증거가 있냐며 저에게 이걸 잘못 알고 신고한 거라면
저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무섭게 말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 여자가 중국인이라는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도 그 중국인을 향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 여자가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찰의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그 여자는 검거되었다고 했는데요. 해안가를 위주로 순찰과 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이미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나간 뒤 다른 곳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취직해서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들이 소동을 피워서 경찰이 출동했었 적이 있었고 당시 출동했던 출동요원이 당시 현장 상황을 듣기 위해서 그 중국인 여자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동요원이 위조 여권 사진을 보며 그걸 기억해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당장 출동해서 그 중국인 여자를 잡아온 것이죠.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그 여자는 정말로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추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저는 그 중국인이 중국으로 추방당하기 전에 임금을 지불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준 건 사실이고 괘씸하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여자가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에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히고 신고했던 것인데 원래는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사칭하며 가짜 이름으로 저를 신고했던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신고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다면서 저는 임금 체불에 대한 지불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 그 여자가 중국 이름으로 정당하게 다시 신고한다면 당연히 기존에 조사된 사실대로 저는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 중국인 여자가 자신의 진짜 신분으로 저를 다시 신고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경찰서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중국으로 추방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저는 주지 않은 체불된 임금을 꼭 주고 싶었고 그녀에게 돈을 주고 싶다고 노동청에 말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방법이 없다고만 말할 뿐 그냥 이대로 끝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경찰로부터 수사 종결 서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 예약 플랫폼에 연락해 한국인이 남긴 별 1개짜리의 그 리뷰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정 설명이 되었고 제가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매우 낮은 별점을 준 그 리뷰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 복잡한 일도 많이 겪어보고 의도치 않게 중국인과 계속된 악연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욜란다가 벌써부터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하기도 합니다. 욜란다에게 아시아 사람은 다 똑같은 아시아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같거든요. 유럽도 스페인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등 다 다른 것처럼 아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해주고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중국인 손에 이끌려 위험할 뻔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아시아 남자는 다 싫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괜히 운영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인은 사절한다고 예약 플랫폼에 대놓고 써있기도 하고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욜란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있기는 해서 욜란다의 트라우마도 언젠가는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려는 분들에게 제 글이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다만 손님을 잘 받는다면 말이죠. 제 경험담이 특별하게 불행한 일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대중적인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를 꾸밀 때 꼭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